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명의신탁 한 번쯤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은 갖고 싶은데 내 명의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아는 사람 명의로 소유 명의를 잠시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농지법상의 처분 명령을 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명의수탁자에게 그 토지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명의수탁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못 돌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 위반이니까 불법 원인 급여를 이유를 해서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명의신탁을 해보셨거나 또는 명의신탁 중이신 분들은 머리가 맑아지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제 채널 아직 구독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때 TV를 보면 주말농장이라 해서 굉장히 붐이 일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슬슬 귀농을 준비하는 것이죠. 또 귀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 좋고 물 좋아하시는 분들, 주말농장 꿈꾸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캠핑의 종착지는 한적한 시골에다가 땅을 사놓고 컨테이너를 올려놓고 주말마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캠핑하는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혜성씨가 퇴직도 얼마 남지 않고 해가지고 주말농장으로 해서 서서히 귀농을 준비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산 좋고 물 좋다는 강원도로 가서 강원도 평창에 가서 농지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반에는 서울에서 평창마다 매 주말 가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서울에는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이 혜성씨가 이 기관지가 안 좋았는데 안 좋아진 기관지와 목을 치료하고자 도라지를 직접 심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농사가 쉬울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농사일도 힘들었지만 주중에 회사에서 일도 하고 주말에 또 와서 또 일하고 하자니까 이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또 주말에 서울에서 강원도 방향 어떻습니까? 차 엄청 막히죠? 강원도 쪽으로 놀러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차가 엄청 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제 서울로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온 길도 엄청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혜성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평창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 밭을 그대로 묵혀두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이를 발견한 평창군에서는 혜성씨에게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 농지를 처분하십시오 라는 취지로 발송을 하였던 겁니다. 이 통지를 받은 혜성씨는 땅을 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이제 자기가 퇴직을 할 텐데 그때 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그 옆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라임씨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라임씨에게 부탁을 했죠. 내가 몇 년 후면 퇴직하고 돌아올 테니까 몇 년간만 토지를 좀 맡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라임씨도 흔쾌히 수락을 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혜성씨는 퇴임을 하게 됐고 평창 땅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라임씨에게 말을 했죠. 그동안 보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소정의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땅을 좀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라임씨는 기존의 약정과 달리 돌려주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를 이유로 해서 나는 돌려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날부터 혜성씨는 뒷목 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 믿었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라임씨는 소송에서도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를 이유로 해서 돌려주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양쪽이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시간이 흘러 결국에는 혜성씨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실명법을 보면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혜성씨는 그 토지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라임씨가 주장했던 불법 원인 급여 민법 746조에 있는데요.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법하다는 것은 법 위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에는 모든 법 위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이나 성적인 대가 이것처럼 모든 국민이 생각했을 때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혜성씨의 소유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이에 반하여 농지법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부동산 실명법이 민법 제146조에 앞서 적용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좋은 소송 결과를 얻은 혜성씨는 평창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퇴직 이후에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혜성씨의 농지법 위반과 명신타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